오늘도 캠핑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명의 경기도 회원과 함께 떠나보는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 오늘도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캠핑 손님은요. 특이하신 분입니다. 학수고대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학수 도의원입니다. 도민이 학수고대 하는 일, 이학수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의원님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성함이 되게 귀에 쏙쏙 박혀요. 네. 이름이 참 좋은데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부모님 좋으시죠. 정치인 이름으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번에도 학수고대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민들의 반응은? 주민들의 항상 그렇죠. 와닿는 이름, 학수고대 왔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학수고대하는 일, 토크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른 방송과 다르게 좀 캠핑입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의상도 오래간만에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학수 의원님이 걸어온 길 한번 되짚어 볼까 하는데요. 꽃길이었는지 가시밭길이었는지 캠핑 왔으니까 캠핑 꽃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어느 걸 뽑아야 될까요? 자, 이걸 한번. 네네네. 자유방임. 자유방임. 네. 자유방임. 자유로운 인간. 그렇죠. 어떤 키워드입니까?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일 어떻게 만들어갖고 했던 거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사셨길래? 그냥 방탕하게? 제가 방탄소년단은 아니고요. 뭐 방탄소년단처럼 많이는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자니 자녀 교육을 그렇게 방임해서 시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게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어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네가 경험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분이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 네. 지금 큰애는 이제 26살. 벌써? 27살이 됐네요. 그리고 25살,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늦둥이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가 하나 있네요. 네네네. 그 자녀들한테 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자유방임해서 자율성을 믿고 이렇게 그냥 믿고 맡긴 거네요. 또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우리 큰 딸내미가 저랑 이제 밥을 먹자고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고민거리나 어떤 일이 있으면 밥을 먹자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 초 때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빠, 나 담배 한번 펴보고 싶어. 밥을 먹는다. 이 아빠로서 시겁하죠. 중학생 2학년 때 큰애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이 부모로서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피고 싶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있는데 이 맛이 있고 저 맛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라 그러고 싶었지만 누구나 반항하는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하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빠는 네가 아직 조금 더 있다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혹시 그 친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네가 담배를 끊게 만든다면 아마 그게 더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스스로 깨닫게 자유방임적으로 툭 한번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 우리 새 자녀가 그래서 더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애 작은애 어렸을 때 이제 어학연수를 좀 많이 보냈었어요. 어학연수를 보내고, 그러니까 큰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저는 비행기를 혼자 태워 보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는 항공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뭐 뉴욕 케네디 공항을 가든 애틀란타 공항을 가든 어디서 하면은 스스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혼잡한 곳을. 근데 그 아이가 혼자 가면서도 혼자 가서 혼자 이제 다 인수인계를 받아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애를 혼자 보낼 때 좀 눈시울은 뜨거웠지만 잘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빠가 따라갔으면 아마 아빠가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가니까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또 자유방임적인 교육이 또 좋을 때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또 교육에 대한 철학이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뽑아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미용실 역정페이. 미용실의 열정페이. 미용실 직원분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 직업이 저는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 전까지. 한 30년 했습니다. 30년을요? 네. 헤어 디자이너를요? 네.
어쩐지 되게 세련됐다 이런 감사합니다. 그 미용실의 열정페이. 네. 맞아요. 미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젊었을 때 시작하니까 네, 맞습니다. 열정페이에 시달린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얘기입니까? 일단은 미용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89년도네요. 89년도. 89년도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대구로 대학을 그 한의과 대학 가려고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시작했던 게 이제 미용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남자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부끄러웠죠. 그때 당시는 이제 첫 번째가 한 달에 2번 쉬었었어요. 아이고야. 첫째 주나 셋째 주 화요일이나 둘째 넷째 화요일식으로 쉬었었고 그다음에 보통 영업 시간이 9시부터 보통 9시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이제 8시에 출근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8시나 8시 반 전에는 항상 1등으로 출근했었으니까 출근하고 나면 끝날 때는 뭐 10시가 될 때도 있고 11시가 될 때도 있어요. 14시간, 15시간 노동. 그렇죠. 보통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일을 했던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산업 전선이 아마 그때는 진짜 중노동의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중노동이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본 거죠. 당연한 거로 그냥. 어떻게 보면 뭔가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라면 그 어린 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세상이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이라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미용실의 직원들의 특히 지금 시작하는 청년들을 좀 대변하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활동도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부장도 많이 했었고 지부장? 그다음에 미용협회? 이제, 네, 미용협회 지부장도 했었고 또 지부장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미용협회에서 일을 하는 게 회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이제 미용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또 설립을 했었어요. 협동조합. 예, 그래서 네.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단체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또 새삼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회원들을 위해서 이 미용을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할까, 어떻게 뛰어야 될까, 아무리 뛰어다니고 힘들게 움직여봐도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둘씩 벽에도 부딪혀보고 네, 맞습니다. 해결도 해보고 네. 대변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떤 정치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정책,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들 마찬가지예요. 거리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 신고제를 다시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미용이 만약에 아무나 가게를 차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차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자격증을 따자마자 할 수 있는데 이 미용의 기술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막 이게 아무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해야 되니까 한 5년 이상 지났을 때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 정치 한번 해볼래. 네. 내가 가서 진짜 활동해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뽑아주십시오. 네. 네. 어서와 정치는 처음이지. 어서 와. 정치는 처음이지. 네.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좀 난감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직접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막 겪은 일들이 막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죠. 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생각하는 건 기본적인 상식과 법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법은 항상 공무원들이나 어떤 부분은 법의 상위법의 테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반 모든 사람들은 상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희가 중간에서 이걸 어떤 역할론을 해서 피해가 없이 원활하게 만들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그런 막 의협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일반 의협심인 막 시민에서 바로 이제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네. 어떤 의협심이 발동해가지고 막 처리했던 일들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언어연수원하고 충청향후회가 이제 그 틀이 있었어요. 그 언어연수회 담벼락이 이렇게 쳐 있단 말이에요. 연수원하고 지역의 예, 어떤 지역에 이제 몇 집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토지가 네. 담벼락을 치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 선이 이제 감사에서 걸렸는지 몇 메다씩 들어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 터를 쓰고 있었던 거죠. 예예. 그러면 이제 토지를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를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20년 동안 그런 사용료를 내라고 한 적이 없다가 네. 갑자기 5년치를 갑자기 부과를 해버린 거야. 어우
제가 주민이었으면 되게 화가 나겠죠. 아까워 돈. 화 많이 하지 않나요? 화나요. 그렇죠. 못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 회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예. 이제 우리 유희동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또 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했는데 이거를 5년 동안 갑자기 내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했더니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용하면 받는 걸로 바꿔놨었죠.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은 몇 천만 원씩 돈을 내라고 하니 아이고야. 얼마나 갑자기 당황하겠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건 불합리한 거거든. 그 불합리한 거는 바꿔가야 되는 거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걸 해결했을 때 좀 기분이 되게 좋았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치 사용료면 꽤 클 텐데. 그렇죠. 그래 다행히 지금부터. 예, 그렇죠. 지금부터. 그때 시민분들이 어떤 반응이 좀 있었어요? 너무 고맙다고 좋았죠. 자, 유희동 의원이 잘했습니까? 네. 도 의원님이 잘했습니까? 근데 본인이 잘했다고.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이 어떤 이제 저희가 초선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루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맞춰가는 부분이다. 이건 네네. 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봐라. 그러니까 많은 조언과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항상 도움이 되죠. 근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뿐인데 네. 정치인들은 그런 과정이 다 있어야 하나요? 그렇죠. 수소수소가. 맞습니다. 그거 해결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네. 쉽지는 않아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내가 도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거고 저희들이 관점은 오직 주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부분의 삶을 약간씩 더 개선시킨다라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불합리한 아픔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내가 있는 이유다. 네. 이학수 의원님은 현재요 교육기획위원회 네. 소속입니다. 어떤 가장 큰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뭐 가장 이슈거리는 아이비 교육이죠. 아이비 교육이요? 네. 아이비? 아이비.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바칼로레아. 네. 프랑스에서 뭐 데뷔할 때 막 그런 뭐 창의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창의적 맞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게 실질적인 이제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는 틀려요. 또 달라요.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이비 교육을 뭐 하자 뭐 이거예요? 지금 이제 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그 네네. 교육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비 교육이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사지선다 오지선다 창의력이 없어요. 창의성이 없다라는 네네네. 거예요. 이 아이비 교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꺼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근데 보통 보면 어땠어요? MC님이 어떤 얘기하고 내 얘기를 했는데 야 정답은 이건데. 그렇지, 넌 틀렸어. 틀렸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그럼 건데.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다름의 표현을 갖고 점수를 매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를 기준을 한때.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생각이 맞다. 네. 그럼 내 생각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뭐 재미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이게 아이비 교육이 디플로마를 따야지만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대학을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자격증을 딱 딸 수가 있군요. 아이비 자격증이라기보다 디플로마죠. 디플로마. 그게 이 디플로마가 학위. 학위 같은 거라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즉 정리하자면 아이비 교육은 어찌보면 창의적인 인재를 진짜 창의적인 인재를 좀 만들자. 그렇죠. 이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렇죠. 저희가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네. 또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좋은 교육을 시키자 이런 건데 뭐 지금 뭐 스위스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 나라들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경기 특히 또 우리나라 네. 아이비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야겠네요. 근데 지금 아이비 모델 중에 뭐 대구 경북대학교에 보면 부석중학교가 중학교? 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아이들의 이제 성장석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비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요, 벌써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우리는 이제 정규 교육을 받으면 네. 고등학교 고3 때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데 네. 아이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나중에 그것만 이수하고 네. 뭐 자격증은 아니지만 학위를 취득하면 디플로마를. 전 세계 한 180개의 대학을 190개. 트라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수능을 안 봐도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한 시대가 뭐냐면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인데 글로벌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계속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내가 만약에 애들을 유학을 보내기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또 들어가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언제든 제가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경기 네. 교육은 아이비 교육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향후 계획을 살짝 들여다본다면. 향후 계획은 이제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금
하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가 제일 학생 수가 많아요. 150만 명이 가까워요. 그렇죠. 워낙 인구가 많아요. 그렇죠. 2,500여 개의 학교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주도나 예를 들어서 대구나 같은 경우는 뭐 4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00개가 될 수도 있고 800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수가 틀리니까. 그럼 2,500개의 학교와 그걸 대지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이 아이비가 됐을 때 앞으로는 애들이 학교에 가면 즐거워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뭐 교육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럼 일단은 이제 가장 또 하나가 문제가 학교 시설직,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죠. 그래요? 네, 일단은 뭐 학교 시설직에 있는 거를 거의 일단은 모든 걸 학교로 떠넘겨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안전 진단이라든가 학교 시설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학교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학교 행정직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업무 과다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배치 교회는 그나마 있지만 미배치 교회는 협동조합에 있는 6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갖다가 하니까 단순 업무만 들어가는 거죠. 결론은 행정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행정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 호소하고 업무 과중되지 그러다 보니 퇴사도 되고 퇴사를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 새로운 직원은 안 뽑고. 대부분 뽑아봐야 3시간, 6시간 일하는 단순 업무들만 뽑으니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교육청에서 좀 힘을 바꿔야죠. 업무 지원하고 처우 개선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 과학고 영재고를 확대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학고 영재교를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의 학생 수는 150만 명이에요. 네. 서울엔 8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과학고 같은 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인구 수혜율을 따져보면 0.61%로 전국 꼴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50만 명의 학생들이 있고 서울은 80만 명인데 밑으로 가면 20만 명 도마다 틀릴 수는 있잖아요. 30만 명의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영재고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와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 있는 영재고는 거의 대부분 60%가 서울 애들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과학고는 그 경기도만이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과학고가 한두 개밖에 없으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수혜율을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결론은 반대잖아요. 30만이 있어도 2-3개가 있는데. 네네네. 20만이 있어도 2개가 있는데. 그럼 150만을 비했을 때 어떻게 비교되냐고. 이 과학고의 중요성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인재밖에 없어요. 네네네.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네. 자원이 없어요. 그럼 뭐 우리가 자원을 땅을 파는데 자원이 안 나와. 그럼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아이들을 장려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뛰어난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공부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지난 정권에서는 이제 특목고를 많이 좀 없애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약간 반대로 이런 게 더 키워 나가자 이런 나가야 거잖아요. 되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 만약에 기술력이 없어. 그럼 뭐 결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기술을 키울 수 있는 뛰어난 아이들의 인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선물을 해주고 능력도 갖고 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지역 얘기도 한번 들려봐요. 네.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우리 계십니까? 지역구는 첫 번째가 현덕지구. 현덕지구. 네. 현덕지구가 저쪽 서쪽이에요, 서쪽. 네, 맞습니다. 저기 평택 맨 밑에.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현덕지구가 지금 15년째 표류 중이에요. 중국성 사업하다 망가졌지. 또 지금 뭐 대구 컨소지엄 해갖고 또 지금 또 파기가 됐지. 수익성 안 난다고 빠졌지. 그럼 이제 민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분들은 15년 동안 표류 상태예요. 15년 생각을. 동안. 예. 근데 첫 번째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토지거래 제한지역 묶였어. 예. 또 행위 제한구역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저도 기사 읽어봐서 아는데 15년 동안 이게 표류 상태였다가 이번에 또 잠정 스톱. 네. 그래서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15년이나 그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바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깜짝 그래서 주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네.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민입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네네. 아, 지금 이학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다가 그 현덕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네. 재산권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야, 이런 거 정말 우리 피해보고 있다. 지금 이게 15년 동안 지금 지구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네. 예, 그 대표적으로다가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는데 학자금을 마련해 준다든가 할 때 시골에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이. 그러면 토지라도 매각을 해서라도 출가를 시켜야 될까 시키고 또 대학교 등록금은 대주고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없는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막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그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못하게 되면 차라리 그 토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토지주들이 직접 개발하게 해달라? 예. 근데 지금도 그게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학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행위 제한 구역, 토지거래 제한 구역이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 행위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아까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토지주들이 자녀 결혼을 하는데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예, 예. 예를 들고 아니면 자녀랑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 근데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아도 열받겠네. 그렇죠. 정말 열받겠어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겠네요. 회장님, 지금 이학수 의원님 나와 계신데 의원님께 지금 요구사항 빨리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우리 그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되면 빨리 하고 안 하게 되면 빨리 해제하게끔 이렇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솔직한 답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회장님. 아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진짜 뭐 교육부터 해가지고 무거운 얘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한 줄 또는 한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딱 항상 제 내 카톡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했던 건데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세상 누가 하리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세상 누가 하리요. 네. 굉장히 막 근자감에서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근데 일단 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이뤘을 때 행복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못한다 생각하면 세상에 아무도 못한다 생각하면 스스로 더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죠. 그렇구나. 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세상 누구도 못하면 나도 못해. 아야, 안 해, 안 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 예.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왜냐면 진짜 뭔가 모르게 지금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막 자신감이 넘쳐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또 한 줄 가지고 또 살아가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초선 의원이지만 그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한번 헤쳐나가시고 오늘 캠핑 동구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살아가는 얘기들 예. 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MC님이 사람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요? 제 이름이 평순이 아닙니까? 평순이. 학수고대 하시고 네. 평순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코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를 위해서, 네.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또 자리 있으면 함께 또 캠핑 수다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제가 당장 달려오겠습니다.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캠핑 수다 의정 토크쇼 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학수고대 하면서 여러분도 의정 토크쇼 다음 시간 또 다른 캠핑 손님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